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FTX 파산 사태 등 지리한 하락장 속에서도 잘 참고 견뎌내신 여러 구독자님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도 늘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의 재테크 방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보다도 구독자님들께서 돈을 잃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목표 또 한 가지는 구독자님들께서 인생을 바꿀 만한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돈을 벌어야겠죠. 그렇게 함께 큰 수익을 거둔 후에 언젠가 오프라인에서도 함께 만나 서로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한박 웃음꽃을 피우는 것이야말로 제가 방송을 하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경제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구독자님들의 요청도 있는 터라 앞으로 경제 용어와 상식을 투자에 접목하여 분석해보는 영상을 종종 올리도록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란 경제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그 반대되는 개념은 수학 체증의 법칙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면서 별 수익을 거두지 못하거나 밤낮 손해만 보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 수학 체증의 법칙의 개념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고 그것을 투자에 대입하여 다각도로 응용해 본다면 앞으로 수익을 거두는 좋은 참고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수학 체증의 법칙,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농토에 비료를 많이 주고 객토를 뿌려도 농산물 수확량이 투입량에 비해 그리 많이 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잘 압니다. 이처럼 생산 요소를 늘려도 수확량이 그만큼 늘지 않는 현상을 수학 체감의 법칙, Decreasing Returns to Scale 이라고 부르죠. 수학 체감 법칙은 신고전파 경제학이 매우 중요시하는 법칙으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해져서 안정적인 경제 모델을 만들 수가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경제 현상을 보면 수학 체감 법칙과는 반대로 생산 요소의 증가분, 그러니까 투입량의 증가분보다도 수확량이 더 늘어나는 현상도 역시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규모의 경제 또는 수학 체증의 법칙, Increasing Returns to Scale 이라고 부릅니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도 이미 인정했듯이 전기, 가스, 철도, 전화, 쓰레기 처리처럼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생산을 할 수 있는 자원 독점형 산업에서는 수학 체증 법칙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이런 경우를 매우 예외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며 무시하곤 했죠. 그러나 경제 체제가 산업 경제에서 벗어나 점차 하이테크화, 정보 산업화, 지식 산업화되면서 수학 체증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는 갈수록 더욱더 늘어나고 있어요. 농업, 경공업, 중공업처럼 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예전의 경제와는 달리 컴퓨터, 항공기, 소프트웨어, 인터넷, 통신, 생명공학처럼 기술 의존도가 높은 신경제에서는 초기에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투자가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제품 개발에 성공하기만 하면 추가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원가가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합니다. 따라서 미리 특정 시장을 선점하면 시장을 거의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표준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후발주자들이 진입하기에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선발주자와 후발주자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확대되어 승자만이 살아남는 승자 독식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수학 체증 법칙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여기에는 크게 4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기에는 투자 비용이 막대하게 들지만 추가 생산에 드는 비용이 매우 적게 들기 때문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이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같은 소프트웨어 생산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둘째는 제품 사용자가 적을 때에는 사용가치가 별로 없지만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사용가치가 더욱 늘어나는 경우이죠.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인데 예를 들면 SNS 메신저 같은 경우에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끼리 메시지를 주고받는 소프트웨어인 카카오톡이 대표적인 수학 체증 법칙의 사례이죠. 자, 세 번째는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그 제품 사용법을 배우느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성능이 더 좋은 제품이 나오더라도 기존 제품을 포기하고 다른 제품으로 좀처럼 전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환 비용이 높아서 기존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고착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환 비용은 크게 시간과 노력 같은 절차적 전환 비용, 돈에 해당하는 재무적 전환 비용,
아쉬움 같은 관계적 전환비용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 어떤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다른 카페로 옮기려면 기존 친구들을 모두 포기해야 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관계적 전환비용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옮기지를 않죠. 마지막 네 번째는 시장 선점 기업이 산업표준이 되는 원천기술 특허를 선점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수학체증 법칙에서 벗어나 후발주자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말한 수학체증 법칙을 거꾸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한 제품에서 다른 제품으로 바꾸려고 할 때 드는 전환비용을 줄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수년 전에는 휴대폰을 바꾸려면 절차가 복잡했고 011, 016, 019 같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아예 바꿔야 했기 때문에 기기를 쉽게 바꿀 수가 없었죠. 이런 전화번호 체제에서는 후발주자인 KT의 016, LG텔레콤의 019가 SKT에 비해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KT와 LG는 정부에 로비를 해서 휴대폰의 앞번호를 모두 010으로 통일시켜버렸어요. 이렇게 제도를 바꾼 이후에 KT와 LG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상승했죠. 두 번째는 고객을 공략할 때 성능 자체에 민감한 하이테크 선도형 사용자를 집중 공략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들의 성향은 남들을 따라하는 것보단 오히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은지라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제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 기피 성향이 있는 다른 소비자들도 이후 이들 선도자를 뒤따라 후발주자 제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류 경제학이던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그동안 사생아로 취급받던 수학체증 법칙은 시대가 바뀌면서 갈수록 각광받는 법칙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서 어떤 유망한 종목을 아주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서도 아직 수익을 보지 못했다면 비록 그동안 시간은 크게 손해봤을지라도 이 경우는 앞서 말한 수학체증의 법칙 4가지 중 첫 번째와 네 번째 사례에 해당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주식이나 코인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엄청난 상승과 하락의 과정 속에서 큰 마음고생을 했으니 그 마음고생이 막대한 초기 투자와 같은 개념이 되고 또 그만큼 상승과 하락에 대한 튼튼한 심리적 방어력이 생겨서 나중에 똑같은 매수 가격에 진입한 후발 주자들보다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훗날 종목이 상승할 때 더욱더 큰 수익을 거둘 확률이 높다는 비유입니다. 이것은 응용하기에 따라서는 4가지 중 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해당되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학체증의 법칙 4가지를 여러분의 투자에 잘 대입하여 다각도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법칙을 잘 응용해 보면서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의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